이번 동영상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의문사를 이용하는 의문문의 두 번째 2부가 되겠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간접 의문문을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의문사를 사용하지 않는 간접 의문문은 지난 동영상 68에서 한번 다뤘었죠. 근데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제 의문사를 사용하는 간접 의문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접 의문문에 대해서는 지난 동영상에서 간략히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문장에 녹여서 내가 알고 싶은 의문문을 다른 문장에 녹여 넣어서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형식을 간접 의문문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평서문 문장에다가 내가 알고 싶어하는 정보를 요구하는 의문문 2를 녹여 넣어서 평서문 문장 3을 만들어서 형식은 평서문인데 실제 뜻은 의문문이기 때문에 이제 간접 의문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우리말로 생각해보면 나는 이런 걸 알고 싶네 라든지 이것 좀 알려줘 보세요 라고 하면 평서문이지만 상대방에게 정보를 요구하는 형식이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물어본다 해서 간접 의문문 형식이 되겠고요. 또 다른 형식은 이제 의문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정보를 요구하는 내가 알고 싶어하는 의문문 2가 있을 때 두 개를 합쳐서 의문문을 하나 만들어서 이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물어본다 해서 간접 의문문 이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다루는 간접 의문문은 의문문 2가 의문사를 사용하는 형식의 의문문일 때 그때 이제 간접 의문문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번 동영상에서 살펴보겠는데요. 의문사가 주어가 아닌 경우가 있고 또 의문사가 주어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문사 who, what, which 같은 경우는 주어로 쓸 수 있죠. 또 다른 경우는 의문사가 형용사 역할을 하면서 주어를 수식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는 뭐 어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따라서 많이 이제 숙달 연습이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운동, 수영을 배운다 하면 우리가 지도자에게 어떤 동작을 이제 배운단 말이죠. 그 시범도 보고 이렇게 하라고 그 동작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동작을 내가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많은 숙달 반복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자연스럽게 그런 동작이 나오겠죠.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막 이해는 다 했지만 그것을 자연스럽게 말을 하려고 그러면 내 머릿속에서 그 순간 이런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려고 그러면 그 시간이 안 되는 거죠. 시간이 걸리고 그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순간적으로 타다닥 나오려고 그러면 머릿속에서 많은 반복 연습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많은 연습, 반복 학습을 해서 자연스럽게 되도록 노력을 해야 가능한 겁니다. 우선 평서문 문장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질문, 의문문 2가 있을 때 두 개를 합쳐서 평서문이 되는 그런 경우에 간접 의문문을 좀 보겠습니다. 의문문 2가 또 의문사가 주어가 아닌 경우를 여기서 이제 다루도록 하겠는데요. 평서문 문장 3은 이제 접속사가 두 개의 문장을 합칠 때 접속사는 의문문 2의 의문사가 접속사가 되겠고요. 평서문 문장 3은 평서문이니까 어수는 평서문으로 돼야 되는 거죠. 주어, 동사, 순서가 돼야 됩니다. 예문들을 좀 보겠습니다. 평서문 첫 번째 평서문이 I want to ask you. 나는 당신에게 질문을 하고 싶다. 그 다음에 의문문은 Who was he?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라는 이제 의문문이 있을 때 이 두 개를 합치면 I want to ask you who he was 라는 순으로 이제 평서문 문장 3이 되는 거고요. 주의할 것은 이제 who he was 순서가 평서문이 돼야 되기 때문에 who he was 접속사 who가 의문사가 접속사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순서로 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의 대답은 나는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당신에게 물어보고 싶다라고 했으니까 대답은 그 사람은 누구였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he was Derek. 그 사람은 데릭이었다 라는 식으로 대답을 하면 되겠고요. I'm wondering. 나는 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네 라는 말 평서문이 있고 의문문은 how long will it take? 그것은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릴까? 그러면 합쳐서 문장이 이제 평서문이 돼야 되겠죠. I'm wondering
how long it will take 주어 동사 순으로 와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나는 그것이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잘 모르겠네 라고 이제 질문을 의문문이 되겠고요. 형식은 평서문 형식이지만 뜻은 이제 질문을 하는 거니까 간접 의문문 형식이고, 여기 된 대답은 그거는 시간 얼마나 걸릴 겁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it will take an hour 하면 1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되겠고요. 또 다른 예문 하나 보시죠. let me know 알려주십시오. 그 다음에 where will you meet her 당신은 어디서 그녀를 만날 것입니까? 그러면 합치면 let me know 접속사는 where가 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수는 you will meet her 라고 해야 되겠죠. 평서문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let me know 알려주십시오. 뭘 알려주느냐면 where you will meet her 어디서 당신이 그녀를 만날 것인지. 그러면 대답은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답은 예 알려주겠습니다. 아니요 나는 알려주기 싫어요.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이때는 그래서 yes, no로 대답하는 것이 또 적절하겠죠. yes, I will. 예, 그럴게요. no, I won't. 그러기 싫어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또는 그냥 나는 그녀를 어디서 만날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뭐 I will meet her here. 나는 그녀를 여기서 만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도 되겠고요. 그래서 대답의 형식은 그 뜻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답의 형식을 yes, no로 할 수도 있고요. 또는 yes, no 없이 대답을 또 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다른 경우를 보겠는데요. 일단 기본적인 형식은 평서문 문장이 있고 의문문이 있고 또 그 두 개가 합쳐져서 평서문 문장이 되는데 그 의문문이 의문사가 사용되는 의문문이고 그 의문사가 또 주어인 경우 또는 그 의문사가 형용사 역할을 하면서 주어를 수식하는 경우의 두 가지 경우를 좀 보겠는데요. 이때는 의문사가 이제 사용되기 때문에 대답이 yes 또는 no가 아닌 형식으로 이제 나와야 되겠습니다. 예문을 보시죠. 우선 평서문이 I'd like to ask you. 나는 당신에게 물어보고 싶네요. 그 다음에 질문은 Who did it? 누가 그것을 했습니까? 여기서 who는 문장의 주어인 거죠. 그래서 who did it? 누가라고 누가 했으니까 주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그것을 했는지. 그래서 합치면 나는 누가 그것을 했는지 당신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I'd like to ask you who did it. 문장의 순서가 who did it 하고 온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누가 그것을 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했으니까 누가 그것을 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적절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Carl did it. 칼이 그것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I wanna know. 나는 알고 싶습니다. 무엇을 알고 싶냐 하면 what happened. 무슨 일이 발생했었는지. 그래서 합치면 I wanna know what happened.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나는 무엇이 발생했는지 나는 알고 싶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무언가가 발생했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n accident happened. 어떤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이번에는 let me know. 평서문이 let me know 알려주십시오. 그 다음에 의문문은 which looks better. which가 문장의 주어가 되는 그런 의문문이죠. 어떤 것이 더 좋아 보입니까? 그래서 합치면 let me know which looks better.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더 좋아 보이는지. 그러면 대답은 뭐가 더 좋아 보입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that one looks better. 저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라는 식으로 대답하면 되겠고요. I wonder. 나 고민이 되네. 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네. 그 다음에 의문문은 whose work won the prize. whose work 했으니까 누구의 작품, 누구의 일. 여기서 whose는 누구의 라는 형용사죠. 그래서 work를 수식하게 되겠고요. 이 문장의 주어는 whose work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동사는 won, 승리하다, 이기다, win의 과거형이죠. the prize, 상이죠. 그래서 누구의 작품이 상을 탔었는지 라는 질문이 되겠고요. 그러면 합치면 I wonder whose work won the prize.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작품이 상을 탔는지 나는 궁금하네 라고 하면 누구의 작품이 이겼다 라고 대답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Kelly's did. 예를 들어서 켈리의 작품이 상을 탔습니다. 뭐 Kelly's work won the prize.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되겠지만 줄여서 Kelly's 하면
켈리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did는 뒤에 won the prize 다 합쳐가지고 그냥 did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의문문 1이 있고요. 의문문 2가 있을 때 이 두 개를 합쳐서 의문문 3이 되는 그런 형식의 간접 의문문 형식을 보겠습니다. 의문문 2의 의문사가 주어가 아닌 경우를 먼저 보겠는데요. 이때 이제 의문문 3의 접속사는 두 개의 문장을 합치니까 의문문 1하고 의문문 2를 합치니까 이때 접속사는 의문문 2의 의문사가 접속사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대답은 yes 또는 no의 형식으로 대답을 하는 것이 이제 적절하겠고요. 예문을 보겠습니다. Do you know? 너는 아니? 라는 의문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who is he? 그 사람은 누구니? 라는 의문문이 있을 때 who is he에서 who는 문장의 주어가 아니죠. 문장의 주어는 he입니다. 그 사람이 주어인 경우 who가 이제 의문사 who가 주어가 아닌 경우입니다. 이 두 개의 문장을 합치면 Do you know who he is? 이런 순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who he is 의문사가 접속사 역할을 하고 그 뒤는 평서문 형태로 봐야 되고요. 왜냐하면 완성된 문장 Do you know who he is? 에서 의문문의 형식은 Do you know? 이걸로 의문문 형식이 됐고요. 뒤에 나머지 부분은 이제 평서문 형식이 와야 된다 하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Do you know who is he?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그 사람이 누군지 당신은 아느냐 그랬으니까 예 압니다 또는 아니요 나는 모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 대답이 되겠죠. 그래서 yes, no로 대답하면 되겠고요. 예문 하나 더 보시죠. Will you tell me? 너 나에게 말해줄 수 있니? 그 다음에 Why has he left? 왜 그가 떠나갔었지?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이 있을 때 why는 이제 문장의 주어가 아닌 거죠. 문장의 주어는 he가 되겠고요. He has left. 그가 떠나버렸다 하는 거니까 주어는 he고 why는 그냥 부사 역할이기 때문에 주어가 아닌 경우입니다. 두 개를 합치면 Will you tell me why he has left? 이렇게 어순이 와야 되겠고요. why 다음에는 뒤에 주어 동사 순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Will you tell me why has he left? 이런 식으로 쓰면은 안 되겠습니다. 문법적으로 이제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가 떠났는지 나에게 말해주겠니? 라고 하면 대답은 예 말해줄게요 또는 아니요 나 말 안 할 겁니다 라고 yes, no로 대답하면 적절하겠습니다. 예문을 두 개 더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은 Do you remember? 너는 기억하니? What did he want? 그가 무엇을 과거에 원했었는지 두 개를 합치면 Do you remember what he wanted?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법적으로 맞는 순서가 되겠고요. 그러면 당신은 기억하느냐 했으니까 예 기억합니다. 아니요 기억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yes, no로 대답하면 됩니다. 예문 하나 더 보시죠. Can you explain? 너는 설명할 수 있니? 그 다음에 how he escaped? 그가 어떻게 탈출을 했었는지. 그래서 합치면 Can you explain how he escaped? 라고 하면 되겠죠. 그가 어떻게 탈출을 했었는지 너는 설명할 수 있니? 그럼 대답은 Yes, I can 또는 No, I cannot 라고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의문문 1이 있고 의문문 2가 있어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의문문 3이 되는 간접 의문문 형식에서 의문문 2가 거기 사용되는 의문사가 주어인 경우나 또는 의문문 2의 의문사가 형용사로서 주어를 수식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를 보겠는데요. 대답은 이제 yes 또는 no 형식으로 이제 대답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문을 몇 개 보시죠. Do you know? 너는 아니? Who is right? 누가 옳지? who가 이제 주어가 되는 거죠. Who is right? 누가 옳은 거냐?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Do you know who is right? 이렇게 순서가 되어야 되겠고요. who가 접속사면서 또 그 주어가 되는 주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 동사가 바로 이제 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누가 옳은지 아느냐 했으니까 예 압니다. 아니요 모릅니다 하면 되겠죠. Yes I do, No I don't 라고 대답하면 되겠고요. Did you hear? 너는 들었었니? What happened? 무엇이 발생했느냐? 그래서 Did you hear what happened? 너는 무엇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들었니? 라고 하면 되겠고요. Yes I did, No I didn't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문을 더 보시죠. Can he tell you? 그 사람이 당신에게 말을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which is better? 어떤 것이 더 좋지? 라고 이제 의문문이 있고요. 두 개를 합치면 Can he tell you which is better? 라는 순으로 말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가 당신에게 어떤 것이 더 좋은지 말을 할 수 있을까? 했으니까 예, 그는 말할 수 있죠. 아니요, 그는 못해요. 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Yes, he can. No, he can't. 그 다음에 예문 하나 더 보시죠. Do you remember? 너는 기억하니? What size fit here? 어떤 크기가 여기에 맞는지, 맞았었는지. fit는 맞다 하는 건데 주어가 what size, size가 주어죠. 그런데 3인칭 단수가 주어인데 그냥 fit가 온 걸 보면 이것은 과거형이구나 라고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what size, 여기 what은 무슨 어떤 이런 형용사 역할로서 size, 크기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고요. 어떤 크기가 여기에 맞았었지?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do you remember? 당신은 기억하느냐? 어떤 사이즈가 어떤 크기가 여기에 맞았었지? 라는 뜻이고요. 합치면 do you remember what size fit here?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 기억합니다. 아니요, 나는 기억 못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의문문 1이 있고 의문문 2가 있어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의문문 3이 되는 간접 의문문 형태에서 의문문 1의 동사가 좀 특이하게도 think, expect, guess, suppose 등 이런 생각하는 동사가 올 때가 있습니다. think는 생각하다, expect는 기대하다, 예상하다, guess는 추측하다, suppose는 제안하다, 가정하다 이런 뜻을 가지죠.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어가는 동사들입니다. 이런 동사들이 의문문 1의 동사가 될 때는 의문문 3에 만들어진 의문문 3은 의문사로 시작하게 됩니다. 좀 특이하죠? 그래서 의문문 3은 의문문 2의 의문사로 시작하는 것이 원칙인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말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너는 언제 그가 올 것인지 아니? 너는 아니라는 질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언제 그가 올 것인가? 라는 질문이 있죠. 그 두 개를 합치면 너는 언제 그가 올 것인지 아니? 라는 의문사 언제가 이제 있는 그런 질문인데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너는 언제 그가 올 것인지 아니? 하면 나는 안다, 모른다가 대답이 되겠죠. 응, 알아 또는 아니, 몰라. 그래서 너는 언제 그가 올 것인지 아니? 라는 간접 의문문에 의문사 언제가 들어있지만 대답은 응, 아니 라고 하는 것이 맞겠고요. 너는 그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니? 라는 질문을 생각해 보면 너는 생각하니? 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가 올 것인가? 라는 의문문이 있죠. 두 개를 합치면 너는 그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니? 라는 이제 질문이 됩니다. 동사가 생각하다는 동사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대답은 너는 그가 올 것이라고 생각해? 하면 yes 또는 no가 되겠죠. 나는 그렇게 생각해.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yes, no로 대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3번 문장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의문사 언제라는 게 들어가고 또 동사가 생각하니 라는 동사를 쓴다 그러면 너는 언제 그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니 라는 간접 의문문이 있다고 생각하면 너는 언제 그가 올 것이라고 생각해? 라고 하면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yes, no로 대답하는 게 아니죠. 나는 그가 언제쯤 올 거라고 생각한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적절할 겁니다. 나는 내일 그가 오리라고 생각해. 즉 대답에 yes, no가 나오지 않는 형식이 됩니다. 의문사가 있고요. 동사가 생각하다 라는 동사를 쓰니까 대답은 yes, no가 아니고 나는 뭐 그가 언제쯤 올 거라고 생각해 라고 대답을 하는 이런 형식이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말로 길게 설명한 의문문 1이 있고 의문문 2가 있어서 의문문 3이 되는 그런 간접 의문문 형태에서 의문문 1의 동사가 think, expect, guess 뭐 이렇게 생각하는 동사가 쓰이는 경우에는 그 진문 자체가 의문문, 간접 의문문 3의 문장이 의문사로 시작해서 대답에 yes, no가 나오지 않는다는 형태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예문을 보면서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개의 의문문이 합쳐져서 간접 의문문이 만들어낸 경우를 보겠는데요. 그 중에서 의문문 1의 동사가 think, expect, guess, suppose 등 생각하는 동사인 경우 그때 또 의문문 2의 의문사가 주어가 아닌 경우부터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을 보겠는데요. 첫 번째 예문이 이제 do you think 이게 완전한 문장은 아니고 do you think 뒤에 뭐가 있겠죠.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너는 생각하니 뭐뭐를 생각하니 라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고 그 다음에 who is she 그녀는 누구니 라는 의문문이 있을 때 이 두 개를 합치면 너는
그녀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는 우리말로 너는 그녀가 누구라고 생각하니?가 될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그녀는 누구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것이 대답이 될 겁니다. 즉 yes, no로 대답하지 않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yes, no로 대답하지 않는 의문문은 의문문의 제일 앞에 의문사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장은 합치면 Who do you think she is? 이런 형태가 돼야 됩니다. 대답에 yes, no를 요구하는 대답이 아니기 때문에 의문사로 문장을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Who is she의 의문사 who가 합쳐진 문장 의문문 3의 제일 앞으로 가서 who, 그 다음에 do you think, 그 다음에 의문문 who is she의 나머지 부분 she is가 와야 됩니다. Who do you think she is? 쉽지 않죠? 머릿속에서 이런 것이 바바박 바로 나오려고 그러면 많은 반복 훈련이 필요합니다. Do you think? 너는 뭐라고 생각하니? 그 다음에 who is she? 그녀는 누구지? 이걸 합쳐서 그녀는 누구라고 너는 생각하니? Who do you think she is? 라고 해야 어순이 맞는 거고요. 그러면 내 생각에는 그녀가 누구다 라고 I think that she is Kelly. 내 생각에는 그녀는 켈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야 됩니다. Yes, no가 대답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문 하나 더 보시죠. Do you expect? 너는 뭐라고 기대하니? 라는 의문문이 하나 있고 What does he want? 그는 무엇을 원하니? 그러면 너는 그가 무엇을 원할 것이라고 예상하니? 라고 해야 되겠죠. 우리말로 너는 그가 무엇을 원할 것이라고 예상하니? 그러면 우리말로 또 대답을 생각해보면 yes, no가 아니고 내 예상으로는 그는 뭘 원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적절할 겁니다. 그래서 yes, no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의 시작은 의문사로 시작하는 것이 맞겠죠. What do you expect he wants? What do you expect he wants? 이렇게 해야 당신이 무엇 예상하느냐,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당신이 예상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되겠고요.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이니까 대답은 yes, no가 아니고 I expect, 내 예상으로는 that he wants more time. 그는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 겁니다. 라는 식으로 대답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번에는 동사 guess, 추측하다 라는 동사를 쓰면 do you guess? 하면 너는 추측하니? 라는 질문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why did he call her? 왜 그가 그녀에게 전화를 했을까? 그러면 합치면 왜 그가 그녀에게 전화를 했다고 너는 추측하니? 라고 하는 것이 맞을 거고요. 대답은 내 생각으로는 무슨 이유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이 또 맞겠죠. 그래서 why do you guess he called her? 의문사가 맨 앞에 나와야 되겠고요. why가 먼저 제일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do you guess 의문문 1이 오고 그 다음에 의문문 2의 나머지 부분 he called her. why do you guess he called her? 왜 그가 그녀에게 전화를 했는지 너는 추측할 수 있니? 라는 대답이 물음이 되겠고요. 대답은 내 예상으로는, 내 추측으로는 I guess he wanted to see her. 그는 그녀를 보기를 원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문 하나 더 보시죠. Do you suppose? 가정하다, 제안하다. Do you suppose? 제안하니? 그 다음에 When should we go? 우리가 언제 출발을 해야 되겠지? 라고 하면 When do you suppose we should go? 라고 해야 적절한 어순이 됩니다. 그러면 나는 뭐 언제쯤 우리 출발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합니다. 해서 I suppose that we should go now. 우리 지금 가는 것이 맞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제안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같은 생각을 하는 동사라도 그 의미에 따라서 yes, no로 답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답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보시죠. Can you expect? 하면 너는 예상할 수 있니? 그 다음에 How will he do it? 그가 그것을 어떻게 할까?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말로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상 가능해? Can you expect? 예상 가능해? 예상할 수 있어? 그 다음에 How will he do it? 그가 어떻게 그것을 할까? 라는 두 개의 말을 합치면 그가 어떻게 그것을 할지 예상 가능해? 라는 말이 될 겁니다. 그죠? 예상 가능해? 라는 의문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의문문은 그가 어떻게 그것을 할까? 두 개를 합치면 그가 어떻게 그것을 할지 예상 가능해? 라는 질문이 될 것이고요. 여기 대답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상하다라는 동사가 있지만
그가 어떻게 그것을 할지 예상 가능해? 하면 대답은 예, 나는 가능합니다. 또는 아니, 나는 예상 못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can you expect, 그 다음에 how will he do it, 이 두 개를 합치면 can you expect how he will do it, 이렇게 의문사가 맨 앞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대답에 yes, no로 대답을 요구하기 때문에 의문사가 맨 앞에 나오지 않는 거죠. Can you expect how he will do it? 그러면 그가 어떻게 그것을 할지 너는 예상할 수 있니? 여기에 대한 대답은 Yes, I can, No, I can't 라고 하는 것이 적절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의문문 1과 의문문 2가 합쳐서 의문문 3이 되는 간접 의문문인데 그 중에서 의문문 1의 동사가 think, expect, guess, suppose 등 이렇게 생각하는 동사인데 또 의문문 2의 의문사가 주어인 경우 어떤 식으로 되는지 좀 보겠습니다. 예문을 보시죠. Do you think? 너는 생각하니? 그 다음에 의문문은 Who broke it? 누가 그것을 부수었지? 라고 who가 이제 주어가 되는 경우, 그래서 넌 누가 그것을 부수었다고 생각하니? 대답은 내 생각에는 누구가 했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yes, no가 대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의문사가 문장의 제일 앞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Who do you think broke it? 이렇게 말을 해야 이제 문법적으로 어순이 맞는 거고요. 그러면 내 생각에는 누가 했다. I think that Jeff did. Jeff가 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 다른 예문 보시죠. Do you expect? 너는 기대하니? 그 다음에 What will follow? 다음에 무엇이 쫓아올까? Follow가 쫓아가다죠. 그래서 What will follow? 그 뒤에 뭐가 올까? 뭐가 쫓아올까? 내 뒤에 뭐가 올까?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Do you expect가 너는 기대하느냐, 예상하느냐, 생각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What do you expect will follow? 다음에 무엇이 따라올지 너는 예상할 수 있니? 예상하니? 라는 질문이 될 거고요. 대답은 내 예상으로는 뭐가 있을 거야? 하는 거죠. I expect that his apology will follow. apology가 사과입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는 그 사과. 그래서 그의 사과가 따라올 거라고, 다음에 그는 사과를 할 것이라고 나는 예상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말로 적절하겠고요. 그래서 여기도 대답이 yes, no가 아니기 때문에 의문문의 그 의문문 3의 간접 의문문은 제일 앞에 의문사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여기도 좀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보시죠. Can you imagine? imagine이 상상하다니까 이것도 생각하는 동사죠. Can you imagine? 너는 상상할 수 있니? 그 다음에 What caused this? 무엇이 이것을 유발시켰는지. cause가 어떤 걸 뭐 유발시키다 하는 뜻이고요. 그래서 너는 무엇이 이것을 유발시켰는지 상상할 수 있니? 했으니까 대답은 상상 가능해. 아니야, 난 상상도 못해. 라고 하는 것이 맞겠죠. 그러니까 의문사로 시작하지 않겠다라고 알 수 있겠고요. 우리말로 Can you imagine? 상상 가능해? 그 다음에 What caused this? 무엇이 이것을 유발시켰지? 그 다음에 이걸 합치면 너는 무엇이 이것을 유발시켰을지 상상 가능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상상하다는 동사가 있지만 뜻이 무엇이 이것을 유발시켰을지 상상 가능해? 했으니까 예, 상상 가능합니다. 아니요, 상상 못합니다. yes, no로 대답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해도 의문사가 맨 앞에 나오진 않겠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겠고요. 그래서 Can you imagine what caused this? 너는 무엇이 이것을 유발시켰는지 상상 가능하니? 그래서 Yes, I can. No, I can't.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음 동영상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부터는 여러 가지 의문사들을 다루면서 그 의문사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좀 보겠는데요. 첫 번째 편으로 6개 의문사 중에서 who의 활용법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